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대법관인 권순일, 김만배와 권순일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이게 불거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최근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권순일에 대해서, 또 김만배에 대해서.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 자신의 형 강제 입원,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2번씩이나 토론회에서.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게 항소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이 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지난 20년 동안의 판례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게 뒤집어집니다.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 경기도지사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뒤집어졌느냐, 이례적으로. 여기에는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 권순일이 소위 50억 클럽, 김만배가 50억씩 나눠준 그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권순일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일을 했다.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씩 받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의혹이 생겼고, 김만배가 여기에 관련해서 남욱에게 자신이 이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것이다, 권순일 등을 통해서 뒤집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욱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2021년 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남욱이 진술을 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서 깔아뭉개 왔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면서 권순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를 못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잘된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장동보다 이 재판 거래, 이 사건이 더 큰지도 모른다. 우리 국가 기관을 흔드는 일이다. 대법원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중에서도 대법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법원이 무너졌다면,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면 대법관들이, 이러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의 장점은 근대 국가가 들어서 세워놓은 사법 시스템을 지키고 사법 시스템에 의존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수의 장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진보, 좌파와 달리 보수는 많은 손해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70년 동안 세워온 사법 시스템입니다. 이 사법 시스템에 의존해서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보수, 정통 보수가 지켜야 될 자세인데, 만약 법원이 무너졌다면, 대법원이 무너졌다면 이건 송두리째 우리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법원의 판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개입하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기사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우리 사법 시스템,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대한, 판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그 많은 재판 기록, 조사를 전문가들인 판사들이 세세히 다 훑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지만 볼 수밖에 없는 기자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왈부왈부한다, 재판 결과를. 그건 보수의 태도도 아니고 우리 국가의 근간을 지키려는 노력도 아니고 법치의 노력도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3가지 의문점, 이게 왜 재판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3가지 팩트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대법원에서 권순일 등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은 김명수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권순일 대법관 이런 12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이 재판을 무죄로 뒤집는 그 재판이 있을 당시에 그 전후에서 김만배가 8번이나 대법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만배는 이발소를 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자신이 친하니까 잘 알고 지냈으니까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다. 대법원을 출입을 하려면 그 보안상 어디를 찾아왔느냐 이름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순일을 기재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대법관실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이름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권순일 대법관실에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관공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러 8번 출입을 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고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들이 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판 연구관들이 모두 판사입니다.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당연히 판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거짓말한 부분은 당연히 유죄다라고 해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을 비롯해서 김명수 등이 이게 무죄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보이자 무죄 의견으로 이 검토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거의 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판사들에게 권순일을 비롯해서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요청이 있지 않았느냐, 그냥 요청을 했겠느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근거, 논리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부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을 권순일이 무죄로 뒤집으면서 그 재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결과에. 이게 토론회여서 무죄다라는 겁니다. 토론회 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게 뭐 출판물이나 이런 데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토론회에서는 상대방과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불명확하지만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건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토론회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권순일이가 주심으로 있던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에서 비슷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2015년 10월입니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꼭 같이 거짓말을 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건 유죄로 권순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유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한 거짓말이 토론회에서 특정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권순일 자신이 5년 전에는 이걸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토론회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 내용도 전북 익산시장의 경우에는 쓰레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었고 이재명은 친행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재판에 대해서 권순일이 5년 사이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일이 이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좀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 이랬는데 이때는 또 정반대입니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이라 할지라도 이게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 이렇게 되면 권순일의 경우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고무줄 재판 뭐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 가지 명확한 팩트 앞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판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관 12명이 이 재판에 참가를 했는데 무죄 주장, 무죄로 결정을 한 대법관이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의 명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입니다. 유죄다라고 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이 7명, 제가 이 이름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판 연구관들이 그 보고서를 바꾸는데 권순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다. 다른 대법관들에 대해서 권순일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50억을 주었다. 이재명은 여기에 관련해서 권순일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권순일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간 것도 이 재판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 김만배가 관련이 있는 줄 이 재판할 때는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재판이 뒤집어진 것은 자신이 소수 의견을 내놓았는데 많은 대법관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7명이나 되는 이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죄로 뒤집었을까? 모든 판례는 유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무죄로 돌아섰을까? 김명수,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무죄다라고 생각한 대법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순일이 자신이 50억을 받았다면 또 자신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해주고 싶었다 하더라도 다른 대법관들이 이렇게 7명이나 김명수, 권순일을 제외해도 5명입니다. 이 5명은 어떻게 해서 이게 무죄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